조선기단 몰아보기. 조선 세자의 복수. 조선 중기 붉은 달이 떠오른 밤 세자가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현. 그리고 그 이후부터 궁궐엔 금기가 생겨났습니다. 세자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어두운 내전한 차를 올리는 시녀가 불안한 세자의 눈빛을 보고 있습니다. 권력을 노린 대신들은 세자를 모함했고 독이 든 차 한 잔이 그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 말과 함께 세자는 쓰러집니다. 그의 시신은 몰래 궁 밖 암자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붉은 달이 주위 붉게 만들며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중전의 침전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 목소리는 분명 세자의 것이었습니다. 중전은 공포에 떨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붉은 달이 뜨면 그 아이가 돌아온다. 폭우와 번개가 치던 밤 세자의 죽음에 가담한 신하들이 하나둘씩 기이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불에 탄 문 안에서 발견된 시신들, 그리고 목엔 모두 붉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손자국은 세자의 손가락에서 찍힌 것이라 했습니다. 연못 위 붉은 달빛이 피비친 궁궐 마당에 궁궐은 피바람으로 물들었습니다. 포졸들이 세자의 사당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피로 쓰인 글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 글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지워도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늙은 임금의 무거운 한숨이 침전을 어둡게 만듭니다. 세자의 죽음 이후 임금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찌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목소리에 놀라 눈을 떴을 때 세자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피눈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연못가에 바람이 먹고 붉은 달이 물 위에 비친 새벽녘의 임금은 궁의 연못가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그의 용포뿐. 용포 자락엔 피로 번진 이름 하나. 이현. 그날 이후 임금의 초상화에선 언제나 세자의 그림자가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랑을 잃은 연화의 맹세. 달빛 아래 고요한 연못.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양반가의 처녀 연화가 흰 한복을 입고 연못가에 앉아 있습니다. 뒤에서 다가오는 노비 춘석. 두 사람의 사랑하는 눈으로 서로 바라봅니다. 조선 중기 한양의 명문가인 유씨 집안의 외동딸 연화는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 뒷마당의 대나무 숲 사이로 몰래 만나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약혼자 도연이 차가운 눈빛으로 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약혼자인 병조판서의 아들 도연은 모든 걸 가졌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안개가 낀 새벽에 노비 춘석이 포졸들에게 끌려갑니다. 비오는 궁궐 뒷마당에서는 도연이 검을 뽑습니다. 연화는 집에서 불길한 마음을 느낍니다. 궁궐 뒷마당 바닥은 피가 흙 위로 스며들고 춘석의 품에서 비녀가 떨어집니다. 그날 새벽 도연의 손에는 칼이 있었고 춘석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집니다. 연화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연화는 얼굴엔 피눈물 자국이 생기면서 연못가에서 춘석의 비녀를 들고 맹세합니다. 바람이 불자 비녀 끝에 붉은 천이 휘날립니다. 연화는 약속했습니다. 그의 피로 내 사랑의 원한을 갚으리라. 혼례날 아침에 도연이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습니다. 문을 열자 벽마다 붉은 손자국과 거울 속에서 피 묻은 한복에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초가 꺼지고 도연의 비명이 방 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병조판서의 집안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의 시신은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연못 위로 달빛이 비칩니다. 붉은 비녀가 물 위에 떠오르고 연화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지며 마지막으로 속삭입니다. 춘석아, 이제 내가 너의 곁으로 간다. 들판에 남은 만석의 억울함. 새벽 안개 낀 논길 허수아비 옆에 삽 하나가 쓰러져 있습니다. 조선 후기 이 마을엔 밤마다 흙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세금 때문에 울부짖는 농민들을 마을 어귀에서 아전들이 호통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 만석은 관아의 부정에 항의하다 도적의 누명을 쓰고 그 자리에서 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바닥은 붉게 변하고 안에는 오열합니다. 그날 밤 원님의 방에 흐릿한 발자국이 찍힙니다. 등불이 꺼지고 낮게 삽 긁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날 이후 매년 그날 밤이면 만석의 삽질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한 농부의 그림자는 분노한 눈빛으로 들판을 바라봅니다. 그의 한은
아직도 이 들판 어딘가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조선기담 달빛 아래의 신부. 달빛이 가득한 조선시대 시골 마을은 20살이 되면 신부를 맞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엔 아무도 신부를 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혼례복을 입은 여인이 아무도 없는 마당에 홀로 서 있습니다. 사또의 명령으로 마을 청년 도윤이 억지로 혼인을 치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저 신부 작년 홍수 때 죽은 처녀 아니냐? 도윤은 겁에 질리지만 사또가 직접 주관한 혼례를 어길 수 없었습니다. 혼례 밤 초가집 안에서는 등잔불이 흔들리고 신부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습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신부님, 얼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천천히 고개를 든 신부는 창백한 얼굴, 입가에는 미소 대신 검붉은 선혈이 흐릅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며 등잔불이 휙 꺼집니다. 신부가 말합니다. 당신은 날 잊었잖아요. 사방이 어둠에 잠기고 신부의 붉은 치맛자락만 보입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는 바로 도윤이 과거에 버린 약혼녀의 것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그는 몰래 혼약을 깨고 다른 집안의 딸과 약속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충격으로 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신부는 사라지고 도윤의 목에는 혼례 때 쓰던 붉은 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마을 사람들은 신부 대신 신랑의 관을 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달이 둥근 밤이면 강가에서 혼례복 입은 여인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신랑을 부르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조선 영의정 살인사건. 조선 중기 영의정이 자신의 집안에서 피살된 채 발견됩니다. 피 묻은 족자, 쓰러진 관복, 충격받은 하인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의정의 손에는 붉은 매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붉은 매화꽃 한 송이가 피 위에 떨어집니다. 그 꽃은 궁궐에서도 단 한 곳, 중전의 정원에서만 자라는 꽃이었습니다. 조용한 침전에 중전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사건은 은폐됐고 영의정의 죽음은 병사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기록엔 병사로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고요한 궁궐. 바람에 붉은 매화잎이 흩날립니다. 그날 밤 중전의 방에서도 피 냄새가 은은하게 퍼집니다.